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이제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이코패스 말하자면은 인간 내면 속에 어둠 속에서 마주친 사이코패스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작가님 생각하시기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프로파일러 앞에서 제가 아는 척하기 참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전체 뭐 4명이다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반드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예요. 근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꼴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성적인 난잡성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흔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죠, 막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진단 테스트 해야죠.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이고요. 로버트 D 헤어가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문답식으로 해서 그 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 같고 보면 MRI와 그 다음에 뇌파 검사 사이코패스는요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뇌파를 내뿜어요. 그래서 로버트 디에어가 자기 논문에다가 그 뇌파 검사 결과를 싣는 것을 거부당한 적도 있대. 너무 요상해서 이 뇌파가 인간의 뇌파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저랑 이제 여러분 이렇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 뇌파에서 베타파가 나와요. 맞죠? 예, 예, 네. 그러나 자고 있거나 약간 꿈을 꾸거나 이럴 때는 세타파, 알파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평상시에도 세타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몽롱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권태롭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의 역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어떤 쾌락에 젖기 쉬운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해요. 웬만한 일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재밌는 일이 딱 걸리면 계속해서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기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감정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감정 풍부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근데 상대에 관해서는 그걸 공감하지 못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공감에는 차가운 공감과 뜨거운 공감이 있는데 차가운 공감은 이 친구가 내 친구 A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퍼서 막 울어요. 그럼 쟤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나 같이 슬프지 않아요.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면 나도 같이 슬퍼야 하잖아요. 내 친구가 슬프니까. 근데 나는 슬프지 않아요. 왜 슬픈지도 알고 슬퍼하는 것도 아는데. 그게 바로 차가운 공감과 뜨거운 공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는 뜨거운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같이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자기 감정에는 엄청 충실해요. 그리고 남의 감정 상태도 귀신같이 알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남자는 그 걸음걸이만 보고도 누가 나의 먹잇감이 될 것이냐를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남의 어떤 약점을 찝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굉장히 그리고 피상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이코패스 누구죠? 맨슨? 이번에 결혼한 사람 감옥에서 찰스 맨슨. 예, 예. 예, 여자 자기 그 여자하고 이번에 감옥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여자도 있고 또 나쁜 여자한테 빠지는 남자도 있고 네. 여기까지 제가 아는 척하고요. 교수님께서 다음 거 이제 보충해 주세요. 그 많이 이제 요즘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CLR 테스트라고 하는 로버트 헤어 박사가 했던 부분에서는 뭐 이영학이 25점이다, 뭐 유영철이 뭐 38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보통 그 테스트의 방법이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독자들께서는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데 할 때 그 자기가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자기 기입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기서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 받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근데 그 질문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테스트, 본 테스트, 후 테스트까지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막 점수를 매겨보고 내가 35점이야. 나 사이코패스인데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40점, 30 몇 점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이제 테스트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테스트를 하는 어떤 사람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레지던스를 이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죄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이코패스이지만은 어떤 조건하에 들어가서 살인자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3%, 5% 안쪽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는 아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왜 범죄자가 안 되지?라고 하지만은 범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상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의도에 가보세요. 많이 계시죠? 여의도에 그 배지 달고 계시는 분들. 실제로 사이코패스를 연구한 외국의 학자는 이 성공한 기업가의 3분의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살려줘서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제가 재밌게 얘기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모두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지, 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괴로운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많은 착취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입니까? 내가 처벌을 받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성 단계가 높기 때문에 늘 그 심심해 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만. 사이코패스들은 속도를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드 번디 같은 그런 유명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는요, 최소한 70마일 이상, 그러니까 90km 이상의 차를 늘 돌아다니면서, 왜 그게 좋죠? 시각적으로 이 역치가 높은 상태로 계속 그걸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을 많이 안 되고 오늘은 정유정 작가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런 1차적 감각에 대한 이 일종의 선호도 아니면 1차적 감각에 대한 감각 추구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피카소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피카소 그림 보셨죠? 그림이 어떻습니까? 2차원적이죠?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즉 3차원을 보통 사람은 3차원으로 사회화가 됐는데 그걸 2차원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딱히 초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감각적인 어떤 제조업 기술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등등. 이 책에도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칼날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숨소리, 유진이의 숨소리 많이 표현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한 번에 확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따라가다가 건드리고 따라가다가 건드리고, 이 쫓아가는 소리,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사이코패스를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걸 즐기는 게 사이코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인간의 여러분 혹시 호모 에렉투스와 사피엔스의 차이를 아시죠? 호모 에렉투스는 추상성이 낮습니다. 사피엔스는 추상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그린 그림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합니다.
근데 사피엔스는 추상적이죠. 호모 에렉투스가 이 1차원적 감각에 됐다고 하면 인간은 이미 다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언어도 사실은 추상적인 기호일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형태의 감각을 에 대한 이 선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1차적 감각을 잘 알아채고 통제하는 데 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좋은 거가 나쁜 거 이건 그 차이가 아닌 거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보통의 사회화된 이런 보통 사람이 모르는 어떤 영역을 그 존재가 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두렵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네요. 아니에요. 저는 금방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추상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추상화한다는 것은 이게 삶이 추상화돼 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재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상한 물체로 달리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재구성해서 본다는 문학에서는 그런 뜻인데 범죄 심리학에서는 추상화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과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은 이 일종의 추상화되어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요소로 분해됐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납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자들한테는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범죄 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하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중에서도 그 피부 전도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충격 같은 거 받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뒷골이 찌릿찌릿하면서 그 이렇게 피부가 막 당기는 느낌 나면서 손바닥에 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어떤 충격이나 어떤 긴장에 빠져도 이 피부 전도 테스트에서요 땀이 안 난대요 손바닥에.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예.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에 대한 1차적 감각에 대한 전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른바 전수조사 같은 걸 해본 게 아니라 사례 부분에서는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